수저계급론이 더 이상 농담만이 아닌 현실이 된 시대. 상속세라는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진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통해 상속세가 왜 반드시 필요한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속세를 강화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째,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입니다. 개인의 노력과 능력이 아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인생의 출발선 대부분을 결정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는 바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는 사회적 의지의 표현입니다. 한국의 순자산 진위계수는 2017년 0.584에서 2024년 0.612로 불평등 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자산 점유율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상위 10%가 보유한 순자산은 전체의 44.4%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즉, 세대를 거듭할수록 금수저와 흑수저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세는 바로 이러한 부의 세습 고리를 완화하고 부모의 배경보다는 개인의 잠재력과 노력이 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게티 역시 상속세 폐지나 완화가 단기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세습 자본주의를 강화하여 극심한 사회 갈등을 유발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과도한 부의 집중을 억제하여 특정 가문이 경제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파급 효과입니다. 건강한 상속세 제도는 사회 이동성을 촉진하여 젊은 세대에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상속세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재산권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간과한 시각입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의 안정적인 시스템과 인프라, 그리고 공동체의 기여가 있었기에 축적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 계약에 따른 당연한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폭탄이라는 주장은 극소수 부유층을 위한 착시 효과에 불과하며 실효세율의 진실은 다릅니다. 상속세 배제론자들은 60%의 명목세율을 강조하며 마치 대다수 국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 부담에 시달리는 것처럼 공포감을 조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통계적 진실과는 다릅니다. 이 주장은 국세청이 매년 발표하는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약 5.5%에 불과했습니다. 상속세는 결코 국민 세금이 아니며 오직 최상위 자산가에게만 해당하는 그들만의 세금입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소수의 과세 대상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또 다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도 상위 1%에 해당하는 초고액 자산가들이 전체 상속세수의 약 64%를 부담했습니다. 반면 과세표준 10억 원 이하의 중산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계층이 부담하는 세수는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상속세가 중산층을 겨냥한다는 주장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폭탄을 맞는다는 주장은 각종 공제제도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주장입니다. 현재 우리 세법은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일괄 공제 등 다양한 공제제도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부담을 나타내는 실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각종 공제와 감면을 모두 고려한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은 명목세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상속세가 결코 징벌적 과세가 아니며 대다수 국민의 현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극소수 최상위 계층의 이해관계를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상속세 폭탄론과 같은 왜곡된 정보는 국민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합리적인 조세 정책 논의를 방해합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착시 효과에 기반한 상속세 완화 주장은 초부유층에게는 막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반면 나머지 국민에게는 더 큰 조세 부담과 심화된 불평등이라는 청구서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셋째, 상속세는 단순한 세금 징수를 넘어 공동체의 연대를 지키는 사회 통합의 상징입니다. 세금은 재원 조달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사회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속세는 우리의 불평등과 세습을 용납하지 않고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표현하는 제도입니다. 이 주장은 상속재산의 성격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에서 출발합니다. 개인이 축적한 부는 그 사람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적 인프라,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기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그 사회적 기여분에 대한 일부를 재산을 물려주는 시점에 사회에 환원하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상속세 폐지는 이러한 사회적 연대의 고리를 끊어내고 아무런 책임 없이 오직 특권만을 대물림하는 것을 용인하겠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중과세 논란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상속세 폐지론자들은 피상속인이 소득세를 이미 납부한 재산에 또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이중과세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납세 의무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을 벌어들인 피상속인이 납부한 세금이고 상속세는 아무런 노력 없이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여러 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그 정당성을 인정해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상속세의 사회통합적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상속세는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모든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는 재원이 됩니다. 그 규모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존재 자체가 주는 상징성은 막대합니다. 장기적으로 부는 개인의 소유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산물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속세는 소득세, 법인세 등 다른 세금들과 함께 조세 시스템의 한 축을 이루며 각기 다른 단계에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상속세 폐지는 이 균형을 무너뜨리고 조세 시스템 전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상속세가 왜 유지되고 강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세 가지 핵심 논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여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 둘째,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극소수 부유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한 누진세라는 통계적 진실. 셋째, 조세 정의와 사회 통합이라는 우리 공동체의 핵심 가치를 지키는 상징적인 제도라는 점입니다. 일부에서 논의된 경제적 효율성과 개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가치, 그리고 오늘 2부에서 다룬 사회적 공정성과 기회의 평등이라는 가치, 이 두 가지는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딜레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속세 유지 및 강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지식의 균형이었습니다.